그러면 이번에는 여당 얘기 좀 예. 하죠. 뭐 그동안 이재명, 이낙연 간의 바지 논쟁을 비롯해서 백제 논란까지 예. 쭉 이어져 왔어요.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 요즘에는 명락대전이라고 또 그러대요. 이 사람들 이름에 한자씩을 따갖고 명락대전이라는데 얼마 전에는 또 소 잡는 칼이냐 닭 잡는 칼이냐 이것 갖고 한동안 싸우더니 무능 당대표냐 분식 후보냐 또 이걸로 요즘에는 또 이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 잡는 칼하고 닭 잡는 칼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게 원래는 이제 논어의 노입니다. 논어에 공자님이 이제 그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자유인과 제자가 있어요. 예. 자로 자사할 때 자유. 예, 맞습니다. 이 제자한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자유가 막 해명을 하더라고요. 군자가 또 소인이 어떠고. 그랬더니 공자가 마지막에는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다.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논어의 있습니다. 예. 장이.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낙연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이낙연이는 그냥 근데 소 잡는 칼하고 닭 잡는 칼은 차원이 틀리다. 그러니까 닭 너 잡는 이재명이 칼이 너는 그냥 닭이나 잡는 칼이고 나는 이게 대표나 총리였으니까 소 잡는 칼 아니냐. 여기 경기지사로 그렇죠. 만족해야지 그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니까 거기에 또 거기에 캠프에 보면 이재명 캠프에 보면 독설가들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독설가 중에 현근택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예, 저 예. 현근택이 있고 예. 그다음에 TV조선에서 독설 많이 하는 박진영. 네. 박진영도 그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현근택이 나서가지고 또 이게 이낙연이는 닭이라도 한번 잡아봤느냐고. 닭도 한번 못 잡아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또 반박하고요. 그런데요. 소 잡는 칼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닭도 제대로 못 잡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명락대전 보십시오. 예. 지금 이게 네 가지, 이제까지 좀 기억나는 게 네 가지 논쟁 보세요. 처음에 바지 한번 더 내려볼까요? 자, 처음에 바지 논쟁이요. 나오나 바지 한번 더 내려볼까요? 김부선의 점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 내가 적통이냐, 내가 적자냐, 서자냐, 을자냐, 서을 있잖아요. 예. 서울 논쟁이 붙었죠. 이게 김경수가 이제 구속되니까 이게 쑥 들어갔어요. 예. 진짜 적자 앞에 두고 아들 다닌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적통 논쟁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백제 논쟁이에요. 아니 역사가 이게 1500년 전으로 가가지고 백제가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전체를 통일해 본 적이 있니 없니가 싸웠죠. 예. 그 다음에 놓은 게 소칼,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경제 정책이 있고 안보 정책이 있고 부동산 정책이 있고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말도 안 되는 바지, 적통, 백제, 소, 닭 잡는 칼 이런 게 논쟁만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국민의 어떤 관심을 끌겠는가? 저는 이런 게 정말 이게 여당의 경선이 맥 빠진 이런 게 경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고 집권당이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말하자면 진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쪽에 좀 비전이 적극적으로 제시돼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야당 쪽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네거티브도 오고 지금까지 예로 보면은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하고 있는 게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이제 그냥 문재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어겠다 그 얘기뿐이 없잖아요. 예. 기본소득 논란하고.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문재인의 그걸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말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올라간 것도 오늘 넣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완전히 여론 조작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노무현은요. 노무현은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한 거예요. 예. 노무현은. 그래서 이제 한미 FTA도 하고 그다음에 군대도 파견하고 왜 자기 지지층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가나 전체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면 노무현은 일부라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저쪽 비판 다 받아서 노무현에게 한 자릿수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 평가는 노무현은 좀 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는요.
문재인은 이게 철저하게 노무현하고 다른 스타일입니다. 노무현 스타일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철저하게 반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예 국민의 절반을 제껴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나머지 갈라치기 해서 편가르게 해가지고 자기 대깨문의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귀로만 들으면서 대깨문이 좋아하는 정치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대깨문들이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본선도 51대 49듯이.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누구도 문재인하고 차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이고 뭐고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차별화를 못하면 이게 미래로 한마디도 이게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죠. 결국에 문재인이 잘못한 거기에 저는 한 덤텅이로 여기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로 진보로 더 이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 저는 지금 이게 여당 경선을 보면 정말 이게 그 문벼창가만 불러대고요. 예. 어떻게 문재인하고 차별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혁할 건지 이게 전혀 없잖아요. 네. 새로운 게.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런 경선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에 뭐 이렇게 꼬투리만한 거 있어도 그거 침서 봉대오고 또 말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쟁이 가열되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게 통상적인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줄리 벽화 때문에 더 지금 역풍을 맞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네거티브도 이제 그 이재명 있잖아요. 제가 어제 김문수 TV 그 유튜브 보다가 아주 그 좋은 걸 들었는데 김문수 씨가 그러더니 그 이재명이가 이제 안동이잖아요. 예. 안동에 그 어떤 어르신 만나러 김문수 씨가 갔더니 예. 안동에 그 퇴계 이후에 이재명이처럼 이렇게 형수한테 쌍욕하는 사람은 안동에 처음이네. 이거 안동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혔다고 엄청나게 붕괴하더라는 거예요. 퇴계 이후에 안동에서 형수 보고 뭘 찢어버린다? 이런 게 욕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양반 동네 아닙니까? 안동 오면 대표적인 양반 마을이고. 거기에 우리가 유명한 퇴계 이양도 있지만 그 서해 유성룡 하회마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학봉서의 김성일 예. 이런 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입니다. 예. 정신문화의 수도예요. 아, 예를 근데 들어서 여왕도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같은 자가 넣어가지고 안동의 명예를 갖다 훼손한다고. 이런 거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게 저는 검정으로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아까처럼 유치하게 뭐 바지가 어떠고 적통이 어떠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제가 어떠고 이런 게 네거티브로서는 절대 이게 감동을 못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정책을 조금 내나가 처음에 가던 박용진 있죠. 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박용진 내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요.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정세균도 뭐 싹 죽었고, 뭐 추미애도 이게 뭐 아무 정책이 없잖아요. 결국 이제 둘 사이로 가기는 가는데 아마 이제 둘 다 계속의 그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지지율이 쪼그러드는 예. 이게 그 깔때기처럼 쪼그러드는 조금씩 밑으로 이런 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낙연을 향해서 실패한 총리다. 당신이 그때 국민의힘하고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4.7 재보선 패배했지, 부동산 패배했지, 패배한 장군 아니냐, 장수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총리를 3년이나 이렇게 최장수로 데리고 있었던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서로 맞받아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88%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돈 가지고 12%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공정하고도 어긋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제히 또 이재명을 물어뜯네요.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이낙연 비판할 때요. 당대표로서 무능했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총리로서 무능했다면 이거는 비판의 그 영린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검도를 넘어가 영린이라는 게 문재인의 영린 있잖아. 예.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이가 뭐 3년 총리하면서 이낙연이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이게 문재인이 시킨 대로 문재인이 그림자처럼 총리했잖아. 네. 근데 총리하면서 뭐도 못하면 딱 이 문재인이가 못했다는 거잖아. 문재인 기사 한 머리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영린을 건드리가
이재명한테는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그 12%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제2의 막걸리 고무신 선거입니다. 옛날에 그 자유당 때 그때 선감에 그 왜 막걸리도 한 잔 주고 뭐 고무신도 주고 예. 그다음에 막 선물 돈을 뿌렸죠. 근데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때보다. 예.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 좌파가 뿌리는 돈 있죠. 옛날에 선거할 때 막걸리나 고무신은 최소한 이게 지 돈으로 주세요. 자기가 어디서 돈을 검은 돈을 받아서 예. 자기 돈을 이렇게 뿌리고 걸리면 교도소 가는 거고 예. 그 자기 돈은 다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자기 돈을 뿌립니까? 10원 이상 안 내놓죠. 국민 돈으로 이렇게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사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과거의 고무신 막걸리보다 이게 더 나쁜 포퓰리즘, 표를 사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고 정말 이거야말로 이게 그 횡령 배임에 가까운 어떻게 경기도 돈으로 자기가 돈 싹 주가지고 자기가 이게 표를 얻으려는 이런 게 행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를 했던데 국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정부 정책으로 참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88%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당정 간에도 다 참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100% 주겠다고 하면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욕먹이는 것 아니냐, 엿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그러면 경기도는 받고 다른 지역은 못 받고 이게 다른 지역은 전부 박탈감 느끼는 것 아니냐. 경기도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그 경제적인 그런 산업단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또 혜택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얘기가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공연히 뭐 이재명 비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뭐 만에 하나 이게 그럴 리 없지만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라가 이게 어떻게 이런 독불 장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따를 줄 알아야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우리 경기도만 이게 돈을 다 주겠다 100%. 이런 게 독불 장군은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도 뭐랬습니까? 의석이 180석이면 과감하게 날치게 됩니다. 민생 과감하게 날치게 된다. 이게 전두환도 못 쓰던 말입니다. 예. 전두환 누구도 이게 과감하게 날치게 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따라서는 이재명이 이런 게 독선, 독단, 독주 있잖아요. 독재. 이런 게 과연 뭐 진짜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게 걱정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당의 이 대선 경선이 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뭐 우리 속된 말로 머리끄댕이 서로 잡고 싸우는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